상당히 낮은 청력에서부터 또 퇴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명 원장입니다. 오늘은 의도 폐쇄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귓구멍은 이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되는 깊이에 귓구멍이 있고 안에 내측에 고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막을 통해서 그 안쪽에 중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 귓구멍이 없으면 그것이 뼈로 완전히 막혀 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웨이도 폐쇄증이라고 하고요. 그 웨이도 폐쇄증이 중에서도 완전히 막히지 않는 경우를 웨이도 협착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완전히 귓구멍이 그냥 하나도 없죠. 그때 보면은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 자세히 보면은 조그만 구멍 같은 바늘구멍 같은 게 이렇게 좀 뚫려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뭐 구멍은 좀 있어 보이지만은 굉장히 좁죠. 정상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다양한 사이즈로 막혀 있는, 좁아져 있는 그 웨이도 협착증이라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웨이도 폐쇄증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귀 바깥쪽 웨이라고 하는데 그 웨이 기형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귀가 사이즈가 작거나 아니면 형태가 굉장히 그 흔적만 남아있는 그것을 우리가 소위증이라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귀가 완전히 웨이 흔적조차 없는 그런 무위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한 90% 이상에서 동반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웨이도 폐쇄증이 있게 되면은 외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웨이도 귓구멍이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청각에 좀 이상을 갖게 되면은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청년기, 장년기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이 웨이도 폐쇄증으로 인해서 청각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은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에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청력이 떨어지는데 정상적인 경우에서 정상 수준에서 이렇게 청력이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이미 웨이도 폐쇄증을 갖고 있으면은 상당히 낮은 청력에서부터 또 퇴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도 협착증, 그러니까 약간 그 가느다랗게 귓구멍이 있는 경우는 오히려 폐쇄증이 있는 경우보다 더 염증 문제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웨이도라고 하는 것은 피부로 덮여 있기 때문에 피부는 각질이 항상 생성이 되죠. 귓구멍이 워낙 좁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배출이 안 되고 그것이 이제 염증이 유발되면 그것을 우리가 웨이도 진주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진주종이 생기는 염려가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웨이도가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어폰이라든가 귀 속에 착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디바이스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보청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웨이도 폐쇄증이 있는 경우는 비록 귓구멍이 없어도 내부 기관은 비교적 정상적인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달팽이관과 신경 이런 기능들은 대부분이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달팽이관과 청각 신경에 소리를 넣어줄 수만 있으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을 우리가 골도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뼈에다가 이렇게 진동을 주면은 진동이 소리로 그 소리가 이제 달팽이관으로 흡수가 돼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리를 20dB 이내의 소리를 듣는 경우를 정상 청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웨이도 폐쇄증이 한쪽 귀에 있는 경우에는 청력이 한 40에서 50dB 정도 손실이 있기 때문에 청력 정도가 대개 한 60에서 70dB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하는 이 목소리 크기가 대략적으로 한 60dB 전후로 소리 크기이기 때문에 청력이 60dB를 듣기 위해서는
한 20 정도의 여유, 다시 말해서 40 정도 데시벨의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60 데시벨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일반적인 대화음을 웨이도 폐쇄증이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못 듣는다는 거죠. 이것이 양쪽 귀에 폐쇄증이 있을 때는 이제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아기들 같은 경우는 발생 초기에 그 뇌의 발달, 다시 말해서 달팽이관과 신경계통의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5개월 정도 될 때 이 뇌의 기능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2도 마찬가지로 대개 임신 한 6개월 전반기에 대부분 완성이 됩니다. 웨이도의 발생은 이런 뇌나 중2가 대부분 완성이 된 이후에 발달이 되기 때문에 웨이도는 비록 그 기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2라든가 뇌의 그 기형은 반드시 동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가장 좋은 기능을 갖고 태어나는 유일한 것이 청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기능들은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기능이 올라가고 어느 시점에서 가장 최고의 기능에서 이제 일생을 살면서 조금씩 내려가는데 청각 기능은 태어나자마자 가장 최고의 청력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웨이도 폐쇄증이 있는 경우에 특별히 중2의 발달이 만약에 잘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청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웨이도 개방술, 수술을 해서 이 귓구멍을 넓히고 그리고 고막을 만들어줘서 그 고막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될 수 있게 하면은 가장 좋겠죠. 그거 외에 이제 골도 보청기, 그 다음에 아니면 일반적인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웨이도 개방술이라고 하는 거는 귓구멍이 뼈로 다 막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뚫어서 새 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수술적인 테크닉이 아주 하이 테크닉을 요구하지만 적절하게 수술을 받으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어려운 발달이 안 돼서 비록 귓구멍을 만들고 고막을 만들어도 청력 개선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골도 보청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밴드 같은 거를 머리에 이제 뚫고 거기에 이제 골도 보청기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리를 듣게 해주면 정상적인 소리를 듣게 해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보청기는 귓구멍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 비록 발달이 안 돼서 웨이도 개방술을 해도 귓구멍을 만들지만은 청력 개선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일단 귓구멍을 열고 거기다 일반적인 보청기를 삽입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청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쪽에 웨이도 폐쇄증이 있는 경우에는 한쪽 청력이 정상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말을 일반적으로는 발음이라든가 언어 발달이, 언어 습득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웨이도 폐쇄증이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이 외모적인 문제입니다. 귀가 작거나 귀가 거의 없는 그 소위증, 무위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관심이 우선적으로 되죠. 근데 반면에 양쪽 웨이도 폐쇄증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가 먼저 듣는 게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외모보다는 청력에 영향을 관심을 더 많이 갖고 필수적으로 청력 개선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뭘까? 이것은 역시 양쪽, 일단 한쪽이든 청력과 그 다음에 외모적인 면을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을까? 다시 말해서 웨이도 개방술을 이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이도 개방술은 전통적으로 워낙 숫자가 적기 때문에 수술을 많이 한 그런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의사들이 많지가 않았고, 그리고 일부 소수에서만 이 수술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수술 성적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발전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수술 방법도 여러 명의 의사들하고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적었던 그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제한된 의사들만의 그런 경험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 결과도 역시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문제가 생겨도 해결 방법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웨이도 개방을 하고 나면은 웨이 성형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 어려움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술이 난이도가 높고 또 경험이 부족하고 또 수술법 자체도 그렇게 발전이 안 돼 있어서 웨이도 개방술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이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과거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어려웠던 그런 수술 결과들을 많이 개선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된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이도 개방을 하고 그 웨이도 개방에 맞춰서 귀를 착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잘 협진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외모적인 것도 또 청각적인 것도 만약에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그런 방법을 향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의도 개방술의 어려움은 저렇게 뼈로 막혀 있고 이러한 피부부터 이런 피하 조직들이 다 막혀 있는 것을 이제 열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공간들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재협착 같은 것을 막고 또 염증을 이렇게 예방하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 경험과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린 나이에 청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에 적합한 시기가 아이가 주로 감수해낼 수 있는 시기가 대개 한 3세에서 4세 정도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세가 되면은 만 3세죠. CT를 찍고 내부 발달이 얼마나 돼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되는 아이들은 다른 방법의 그런 골도 보청기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청력을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수술들을 해오면서 그동안에 과거 한 10년 정도에 저희가 한 1년에 한 7, 80케이스, 거의 100케이스 가까운 그런 수술을 하면서 많은 이 방법들을 개선을 해 오면서 느낀 점은, 이것은 그동안에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수술 방법이나 이런 경험들이 잘만 개선이 돼서 만들어지면은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외모적인 부분과 청각적인 그런 부분을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수술을 이제 결정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전문가 그룹들과 함께 잘 상의를 해서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희망적으로 웨이도 패스징 갖고 있는 아이들의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